첫 단원이죠. 유리수와 수한소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를 비교할 때 유리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정수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수. 그 정수도 우리는 유리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수는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정수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양의 정수, 그리고 영,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렇죠?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하냐? 양수, 줄여가지고 양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수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양의 정수 같은 경우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엔 당연히 뭐가 있어? 0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수직선상에다가 나타냈던 거예요. 정 가운데가 0이 있고 이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쵸? 양수 플러스 값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항상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더 큰 수다라고 해서 크기 비교할 때도 수직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수도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 정수 말고 또 다른 수의 분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인데, 자, 유리수에 대한 정확한 뜻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학에서 의미하는 유리수라는 거는 A와 B가 정수일 때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한 수, 요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정의를 해요. 자, A하고 B가 정수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한 수, 이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거 갔을 때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요. 이해되니? A하고 B가 정수일 때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한 거, 이거는 물론 맞는 말이야. 교과서적인 표현인 거고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요. 이해되겠니? 앞에 있는, 앞에서 배웠던 정수, 그쵸?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또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분수로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거네. 한번 해볼까? 자, 1이라는 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했지? 자, 1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2 같은 경우는 1분의 2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아, 그러면 정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항상 얼마였구나, 그쵸? 1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아닐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5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7, 예를 들어 0.248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전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단지 정수가 아닐 뿐이야. 즉 정수가 아니라는 거는 뭐야? 분모가, 아이고 쏘리. 자, 분모가 1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한 예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 요런 숫자, 자, 0.248 요런 거를 우리가 따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그쵸?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자, 소수를 분류를 하면 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유한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리고 무한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유한하다라는 거는 끝이 있는 거를 말하고 무한하다라는 거는 끝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유한소수라는 거는 당연히 0.3, 0.45 막 이런 식으로 끝맺음이 확실한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한다면,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거 있죠?
3.141592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끝이 없는 소수 이런 걸 우리가 무한 소수라고 해. 예를 들어 다시 3분의 1 같은 거 1을 3으로 나눠봤니? 1 나누기 3 하면은 0.333333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이런 식으로 끝이 없는 소수 이런 걸 우리는 무한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고요.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 그쵸?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소수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레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었던 것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분수와 무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분수,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유리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소수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또한 분수로 표현이 원래는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유리수, 이걸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유리수, 이걸 유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기약분수에서, 그쵸? 기약분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자, 기약분수라는 거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분수를 말해요. 그쵸? 그러니까 약분이 전부 다 끝낸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 봤더니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얘가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모가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 또는 5 이외에 또 다른 숫자가 왔어. 그 또 다른 숫자는 당연히 소수겠죠. 7, 11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갑자기 들어왔어? 그럼 얘는 무한소수구나 라고 바로 찍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60분의 14. 자, 이런 숫자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유한소수입니까? 무한소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일단은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2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30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를 이제부터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해요. 7. 자, 요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때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2와 5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그쵸? 3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애 때문에 60분의 14라는 저 유리수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만약에 이 3이 없었다면, 요 3이 없었다면 당연히 유한소수가 됐었겠죠. 그쵸? 2 또는 5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보죠. 20분의 22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하면 10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2 곱하기 5 분의 11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 또는 5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분의 11이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5가 없어도 2 또는 5라는 거는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 살짝만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위에 분자가 7이었는데 내가 이 분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 A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문제를 바꾸었다 라고 해볼게요. 괜히 지웠네. 자, 여기가 7, 7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느 특정한 숫자 A를 곱해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유한소수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특정한 숫자를 곱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분모에 있는 어떤 소인수든지 약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우리가 유한소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3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A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 A를 우리는 뭐의 배수라고 하냐면 3의 배수면, 자, 3의 배수면 우리가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꼭 3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왜? 분모가 3 때문에, 분모가 소인수 3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얘를 무한소수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야 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 그냥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요. A가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야 라고 한다면 3의 배수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인 12를 꺼내들면 되겠죠. 3의 배수면서 두 자리 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15 이런 거를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변형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응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교재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유리수와 소수, 유리수란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A와 B가 정수이고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 있죠. 그쵸? 그때 우리는 분수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닙니다. 다음, 유리수의 분류라고 한다면, 자, 유리수는 둘로 나눠진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뉜다. 이해되니? 그리고 정수는 둘로 쪼개지는데, 셋이구나. 셋으로 쪼개지는데, 양의 정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양의 정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한다. 그 양의 정수의 예를 우리는 플러스 1, 플러스 2, 막 이런 것들, 플러스 3,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즉, 정수는 분모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한소수,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2 또는 5 이외에 또 다른 숫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를 가장 기본적으로 듭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도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0.3333 막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무한히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의 분류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올 수 있고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하게 나오는 거, 유한하게 나온다, 끝이 있다 라는 거고요. 무한하게 나오는 거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0.25, 1.004 이런 걸 유한소수라고 하고 0.2222 그러니까 끝이 없죠. 0.2555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그쵸. 파이 이런 것들 예로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한다고 했냐면 주어진 분수를 뭘로?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그 기하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다. 그쵸? 소인수분해까지 했는데 그 분모가 뭐 또는? 그렇지. 2 또는 5로만. 그쵸? 이뤄지면은 우리는 그 분수를 유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2와 5 이외에 2 또는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 예를 들어 3 그쵸? 또는 7 막 이런 거 11 막 이런 소수 또 다른 소수가 있으면 이걸 우리는 그 분수는 무한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분수가 딱 나타났을 때 그게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판별하는 방법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하분수로 나타내고요.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고요. 그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중요하니까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20분의 2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약분이 가능하죠. 무엇으로? 3으로. 그래서 40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40을 소인수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소인수분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더니 소인수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한소수입니다. 유만 써줍시다. 자, 두 번째 기하분수로 나타냈더니 우리가 15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소인수분해 되면 3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 또는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가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